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착각하기 쉬운 타인을 안다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사는 동물이라서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여러 형태의 인간관계를 만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의 부부관계, 또는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부모와 자식 관계, 친척 관계 등의 혈연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친구, 동창생,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등등 우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점은 내가 상대방을 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타인입니다. 가족이라서 특별히 잘 이해한다거나 평생을 사귄 친구라서 잘 안다는 생각은 특히 빠지기 쉬운 착각입니다. 사람은 본인 스스로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변하는 존재입니다. 생각도, 취미도, 주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현 정부의 지지율만 보더라도 정권 초기에는 80%를 넘던 지지율이 40%로 하락하였다는 것은 사람들의 지지하는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의견을 포함해서 자전거가 취미이던 사람이 골프로 관심이 바뀔 수도 있고, 흡연을 하던 사람이 굳은 결심을 하고 금연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제는 맛있던 음식이 오늘은 입에 안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잘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사람은 타인 앞에서 자기 전부를 드러내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감춰진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감각도 제각각입니다. 얼굴에 땀이 흐르는 것을 덥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시원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맵다, 시다, 짜다, 맛있다는 감각도 각 사람의 고유한 감각입니다. 타인이 느끼는 감각의 진정한 준위를 상대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사람은 타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알아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기뻐하겠지. 또는 상대방은 이런 것을 좋아하니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상대방을 안다는 전제 아래에서 뒤따르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타인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은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전제가 잘못되면 결론은 당연히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대방이 막상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마음속에 풍파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세운 출발점, 즉 전제가 잘못된 상태에서 하게 된 생각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타인은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만나는 사람들을 잘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 항상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실수할 일도 적어지고 오해를 살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은 평생 타인과 공간적인 시선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풍경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카페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을 때도 각자 보는 방향에 따라서 보이는 사물들이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느끼는 감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은 극히 일부분이고 무의식 중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접촉한다는 것은 이 드러난 의식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아주 일부분과 나의 또 다른 일부분이 만나는 것이지 상대방 전체와 나의 전체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는 경우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아주 유명한 방송 강사가 수천 명의 청중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강연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강연을 들은 수천 명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각자의 가진 생각과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강연 내용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강연을 한 강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청중이 강연의 내용을 오해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오해한다고 심란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해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또 나에 대한 평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초조해하고 신경을 쓴다 한들 이미 내린 평가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타인에 대한 오해는 사람만이 가지는 특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다라는 생각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이 같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 사과가 10개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10개의 사과가 있군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가 10개라는 뜻은 각각의 사과를 같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식 속에서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가장 유전적으로 가까운 유인원인 침팬지도 이 사과가 같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침팬지는 큰 사과, 작은 사과, 빨간 사과, 약간 상한 사과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개별적인 사과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것들이 같은 10개의 사과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름이 시온입니다. 제가 시온아 하고 부르면 모든 가족들이 고양이를 부르고 있군 하고 알아챕니다. 제가 부르는 시온이나 집사람이 부르는 시온이나 아들, 딸이 부르는 시온이나 다 같은 시온입니다. 우리는 시온이라는 이름이 같은 고양이의 이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같다라는 정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똑같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고양이는 사람이 부르는 음성의 높낮이로 상대방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는 시온이와 제 아내가 부르는 시온이는 고양이에게는 전혀 개별적인 것이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같다라는 정의는 인간만이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 10개를 10,000원에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과 10개가 10,000원과 같다라는 정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제도 역시 이 같다라는 의식이 바탕에 있어야 가능한 제도입니다. 너와 나의 한 표가 같다는 정의가
성립해야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 같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센 나와 약한 내가 같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같다라는 정의를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인간관계에도 적용시킵니다. 내 생각과 같겠지. 또는 사람은 뭐 다 같아.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다른 존재라는 생각의 바탕에서 출발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고 또 오해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타인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타인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툼이나 오해 또는 억울함 등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래서 상대방과의 마찰을 줄여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해할 수 없는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